우리 교재 86조 함수다. 자, 함수의 정의부터 봐야 되는데 함수가 뭡니까? 대응이야, 대응. 대응이 뭔데? 자, 어떤 집합 x가 있고 또 다른 집합 y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집합 원소들을 여기 있는 집합 원소들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걸 대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응을 시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 대응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냐 하면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특별히 함수라고 한다. 즉 x의 원소 지금 1, 2, 3이 있지. 1, 2, 3에 y의 원소 4, 5, 6, 7을 하나씩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x의 원소들 중에 빠짐없이 그지? x의 원소 모두가 y의 원소 하나씩이랑 다 짝을 이룰 때 그거를 그런 대응을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들 중에서 짝이 없는 애들 있으면 안 돼. 전부 다 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짝을 오직 몇 개씩만 한 개씩만 가지고 있을 때 함수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함수죠. 얘 짝 한 개, 얘 짝 한 개, 얘 짝 한 개. 이쪽 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얘들 입장에서 한 개씩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같은 데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다른 데로 가도 상관없고요. 심지어 니들이 전부 다 하나로 가도 상관이 없지. 그냥 짝이 누가 됐든 한 개씩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죠. 3의 짝이 둘이 되면 안 된다고. 모든 원수가 짝을 하나씩만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거겠죠. 3의 짝이 없어도 안 되는 거겠죠. 짝을 안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고 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으면 안 돼. 한 개씩만 가지고 있으면 함수라고 해. 됐지? 자, 그때 얘를 뭐라?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부르지. 화살표를 주는 쪽, 화살표 받는 쪽이 뭐야?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이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고 우리가 함수를 나타내는 약자가 뭐야? 펑션에서 f를 씁니다. 그렇지? 이 함수 f는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대응되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것만 써도 괜찮지만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면 누가 정의역이고요? 이 집합이 정의역이고요. 얘들이 정의역이고요. 얘가 공역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 2, 3의 짝들을 어떻게 쓰냐면 함수 f의 1의 짝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기로 한다고요. 그럼 1의 짝이 얼마야 지금? 4지. 그 다음에 2의 짝은 얼마야? 5지. 3의 짝도 얼마야? 5지. 이렇게 하고요. 얘들을 뭐라 그런다? 1, 2, 3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불러. 그지? 함수값. 1의 함수값은 4, 2의 함수값은 5, 3의 함수값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역 중에서 함수값들의 집합이죠. 4와 5밖에 없으니까. 함수값들의 집합을 특별히 뭐라 그런다? 치역. 치역.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은 뭐가 되겠어? 부분집합이 되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치역 전체, 공역 전체가 치역이 되면서 방법도 생길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주어진 대응이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 얘들 입장에서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는지 보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중요시 않고요. 됐지?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프를 줄 수도 있지. 이걸 만족하는 대응 관계를 x축, y축,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자 어떻게 하는가? 그래프를 볼 때도 마찬가지야. 바로 문제 2번 볼까?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낸 걸 찾았으라. 그럼 뭡니까? x 하나당 y가 오직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x 하나에 y가 어때? 2개 생겨버리죠. x가 하나에 y 좌표가 2개 생기지. 이런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은 함수인지 아닌지 보려 못한다. 딱 펜을 세로로 세워서 x축에 수직으로 세워서 움직여 보는 거야. 그래서 표점이 몇 개 생기면 2개 생기면 안 되고 처음부터까지 계속 한 개만 생겨야겠죠. 안 생겨도 안 되잖아. 이 중에서 표점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있는데 지금 이 정의역은 얼마야? 1, 2, 3이고 공역은 4, 5, 6, 7이지. 문제 지워줄 거야. 근데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 없으면 우리 뭘로 가져가면 돼?
실수 전체야. 함수는 허수 다르잖아요. 좌표 평면에서 오기 때문에 실수들만 다룰 거고요. 별다른 얘기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야. 따라서 그런 관점을 보면 이쪽 실수에 대해서는 x, y 값이 없죠.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치? 짝이 없는 x도 존재하고 짝이 둘인 것도 존재하는 거라고. 얘 함수가 아니죠. 왜? 여기서 짝이 없고요. 여기서 짝이 둘씩 나오니까. 없죠? 얘는 짝이 없다가 여기에는 짝이 몇 개 나오니? 개 많이 나오지. 무수히 많이. 함수 아니야. 함수가 어딨니? 얘지? 계속 짝이 x가 바뀌어도 계속 표점이 한 개씩만 나오니까 얘는 함수야. 얘는 얘 때문에 함수가 아니죠. 그치?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축을 세워서 표점의 개수를 확인하시는 거다. 그게 정의하고도 부합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간을 판단하는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465번이나 66번. 65번 보시면 자, xsx를 함수. 자, 저걸 대충 보는 게 아니야. xsx 함수니까 얘가 뭐야? 정의역이고 얘는 뭐야? 공역이지. 정의역이 뭡니까? 짝을 가져야 되는 원소들. 공역은 짝이 될 수 있는 원소들이지. 그러면 자, 함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즉 마이너스 1, 0, 1의 짝을 다 어디 찾을 수 있어야 돼? 여기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식이 줬잖아. 대입하자. 마이너스 1 집으면 어디 가니? 1로 가죠. x 안에 1이 있으니까 짝이 있어요. 0 집으면 0으로 가죠. 짝이 있죠. x에 1 집으면 마이너스 1로 가죠. 짝이 있네. 셋 다 짝을 공역 안에서 찾을 수 있었어. 함수가 맞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 보세요. 마이너스 1의 짝은 넣으면 얼마야? 0으로 가니까 있지. 0의 짝은 1로 가니까 있지. 근데 1의 짝은 얼마가 나와야 되니?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식에 의하면 2가 지금 공역 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2의 짝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계산은 되지만 공역을 찾을 수 없으면 짝이 없는 거라고요. 그치? 그럼 짝이 없는 원소가 있으면 정의역에서 원소가 있으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 이렇게 되겠죠. 얘는 짝이 다 있으니까 함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역과 공역을 주고 그 식을 준다면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야. 저 안에서만 물어보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그 함수값을 공역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지만 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함수값이 계산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말이 되겠죠.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범위로 나온 거. 468번이죠? x의 범위 이게 뭐야? 공역이지. 아유 미쳤다. 정역이지. 정역이지? 정역이기처럼 유한집합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거 무한집합으로 줄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 개수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때는? 함수값의 범위를 계산해서 공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 함수값의 범위를 다뤄보려고 그랬어. 우리 치역이라고 했지? 그럼 봐.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이는 함수값 쓴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다면 1을 더하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x에 보면은 부호 바뀌면서 부호 바뀌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1 더하면 0과 2 사이. 따라서 이 함수의 함수값의 집합 치역은 0부터 2까지 나올 거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0부터 2까지 숫자가 다 나올 텐데 그게 이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딱 들어가 있죠. 치역과 공역이 완전히 일치하니까 함수가 될 수 있죠. 벗어난 게 없잖아. 얘부터 이 사이 수를 모조리 다 시계 집어넣으면 분명히 0부터 2까지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 값들을 다 여기 안에 찾을 수 있으니까 함수 맞잖아. 범위로 아주 푼 거야. 자,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x 제곱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니? 제곱하면 제곱이니까 0 이상으로 바뀔 거고요. 1 이하로 나오겠죠. 빼기 1이잖아.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을 여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나올 거라고요. 근데 어때? 0부터 2까지가 공역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서 찾을 수가 없죠. 그치? 이 값이 나오면 x값에 대해서는 짝이 없는 거잖아. 함수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 돼야지만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은요? x 플러스 1의 범위는 얼마야? 1 더하니까 얼마야? 0부터 2까지야. 0부터 2까지가 절대값 줘도 뭐야? 똑같이 나오겠네. 그러면 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으니까 함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함수가 맞는 거 아닌 거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고요. 유한계의 집합으로 줄 수도 있고요. 무한집합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함수값 구하기. 함수값이 뭐라고 그랬어?
주어진 x값을 대응되는 y값을 말하는 거지. y값 구하는 거야. 이거 뭐 별거 없지?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거 대입하는 거니까. 만약에 1은 여기 해당되니까 여기 식에 넣고 함수값 구하는 거고요. 21은 어디야? 3보다 큰 쪽이니까 이게 넣고 구하는 거겠죠. 근데 21 집어넣으니까 어때? x에 21을 집어넣으면 f21은 결국 뭐라는 얘기야? 3 빼니까 f18에 나타나는 얘기지. 그럼 또 f18을 구해봐야겠네? 18 집어넣으면 또 1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18 하면 집어넣어야지 계속. 자 그럼 얼마네? f18은 결국 f15네? f15 구하려면 또 어때? 15는 아직도 3보다 크니까 집어넣겠네. 그럼 얼마야? f10. 아 그럼 결국 어때? 그럼 34가지라는 얘기네. 그럼 f 어디까지 가겠어? 3까지 나오겠지 3 나오면. 자 f3을 봤더니 이제 3은 여기로 들어가네, 그치? 여기 지금 나중에 얼마 되니? 3 빼기 2에서 1 나오겠다. 그래서 F21도 1. 이런 식으로 계속 맞는 자리에 집어넣고 시키는 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어떻게 식이 줘주든 이거는 그냥 쉬운 문제잖아. 갖고 왔는데. 474번. 자, 여기 특이한 거를 하나 보고 가자. 어떤 게 있어요? fx 더하기 p가 fx를 만족하는 거. 무슨 함수였어? 아는 사람? 무슨 함수였어요? 처음 보나? 까먹으면 처음 봤는데. 처음 봐? 주기함수라 그래. 자, fx 더하기 4가 fx 만족한다는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x값이 4만큼 더 큰 게 들어가도 함수값이 나가지 않는 거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야? 그래프가 일정 모양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면 0, 4, 8, 11이면 F0이나 4만큼 큰 F4나 4만큼 큰 F8이나 어때? 똑같지? 또 F2나 4만큼 큰 F6이나 F10이나 어때? 똑같지? F1이나 F5나 F9나 어때? 다 똑같이 나올 거야. 그 뜻이잖아. 4만큼 더 큰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함수값이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가 어때? 4를 간격으로 계속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계속 4마다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함수를 뭐라고 그래? 주기함수라고 그래. 그리고 이 반복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라고 불러. 네, 좀 더 디테일을 들어가면 이럴 때 주기가 p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4마다 반복된다는 뜻이면 결국은 주기가 4짜리 함수 되겠지만 주기가 얼마짜리 함수도 괜찮아. 2짜리 함수를 그려도 괜찮은 거야. 왜? 아니 주기가 2짜리 2마다 반복되는 함수도 크게 보면 어때요? 크게 보면 4마다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4만큼 크도 작아도 함수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주기가 1짜리도 어때? 괜찮은 거겠지. 그러니까 의미를 말하면 이때의 주기는 4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주기의 정수배가 4가 되는 것들은 다 이 식을 만족할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원 가서 삼각함수는 결국 주기함수라서 거기서 주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거기서는 은밀하게 주기를 따져주셔야 되는데 그 외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주기가 4입니다 하도 크게 지장 없어요. 알겠니? 일단은 그 정도만 봐. 이거는 무슨 형태야? 주기함수고요. 주기가 p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프가 얼마마다 p 간격으로 반복될 거야. 따라서 함수값 구할 때 정의역을 어떻게 돼? p만큼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어도 똑같다는 얘기야. 됐지? 4만큼 더 크게 가도 4만큼 작게 가도 어때? 함수값이 똑같을 테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은 언제만 쓰라고요? x가 이 사이에 있을 때만 쓰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냐? 15를 구하라 했지. 15는 여기 범위 안 들어오니까 당장 이게 집어넣을 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니? 주기가 4니까 F10이랑도 똑같죠? 4만큼 작아도 똑같죠? 또 F7이랑 똑같죠? F3이랑 똑같죠? 또 아직 안 들어왔잖아. 4만큼 더 작아지니까 F-1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는 이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럼 F-를 이제 이게 대신으로 구하면 되겠죠. F-는 1 빼기 1에서 얼마 되니? 0. 그래서 F15도 얼마다? 0. 이거 풀면 돼. 그렇지? 별거 없는 거야. 주기함수는 정의역 자리를 주기만큼씩 계속 더하거나 빼도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얘를 활용할 수 있는 숫자까지 바꾸어 주시는 거야. 여기 보면 되겠지.
됐니?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주기함수는 계속 쓰여. 계속 쓰여. 그래서 나온 김에 확인해 주시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88쪽 보면 치환을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야. 문제들 보자. fx가 원래는 fx 형태가 해서 식으로 줘야지 정상인데 fx 빼기 3이 이렇게 줘도 있어요. 그럼 그때 f2를 구하라 했죠. 일단 간단하게 풀 수 있어. f2니까 여기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2가 되면 좋겠죠. 그럼 x에 얼마를 대입해야 되니? 5를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x에 5를 집어넣으면 f5 빼기 3에서 f2가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 똑같이 5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25 빼기 5니까 얼마 돼? 20.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할 거면 내가 fx의 식을 구할 거면 여기가 x 빼기 3이니까 여기가 x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이걸 x로 바꾸면 2x랑 새로운 x랑 헷갈릴 거 아니야. 일단 뭘로? t로 바꿔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x 빼기 3을 나는 t로 치환하겠다. 그러면 x는 t 플러스 3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바꿀 거면 다 바꿔야지, 다 t로. 자, 그러면 x 빼기 3을 t로 바꾸면 t는 뒤에도 어때? t로 바꿔야 되니까 t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모조리 t로 바꾸면 이제 다시 이 변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x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5라고 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괜찮지만 그냥 함수값 구하는 거라면 첫 번째도 풀어야지, 그치? 이제 식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한다는 얘기야. 나중에 합산함수 봤을 때 이런 식의 뭐야? 뭐라 할 거야? 뭐라 그래? 다시 봐. 어쨌든 이런 식의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요. 알겠지?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4번 봅니다. 자, 새로운 정의 나왔지? 정의 꼭 정리하셔야 돼. 두 함수가 서로 같다.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돼 있니? 함수가 같다는 건요, 대응 관계가 같으면 되는 거겠죠. 그치? 정의역의 각 원소들의 얘들이 대응되는 짝들이 똑같이 대응되면 그건 같은 함수잖아. 자, 함수의 식이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치? 정의역이 같고요. 정의역이 같고요.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짝들이 하나 똑같이 대응될 때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식이 똑같으면 fx와 gx의 식이 똑같으면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대응되는 함수가 똑같이 나오겠지. 계산 똑같이 될 테니까 당연히 똑같은 함수겠지만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었죠. 정의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에요. 그러면 fx는 x제곱일 수 있고 gx는 절대값을 쓸 수 있죠. 두 식은 분명히 다르지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너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1 각각에 대해서 대응된 함수값이 모조리 때 똑같이 계산되어 나오죠. 식은 달라도 정의역의 상황에 따라서 함수값들이 모두 똑같이 대응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럼 두 함수는 뭐야?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또는 다른 집합이다라고 하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지만 정의역이 이걸로 정해지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함수의 정의 뭐다? 정의역이 똑같고요.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모두 같을 때 같은 함수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디 볼 거냐면 481번 보시면 자,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 0, 1에서 실수 전체로의 집합이야. 마이너스 1, 0, 1을 실수 전체에 대응시킨 함수인데 f와 g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리했어. 식의 모양이 다르지. 근데 서로 같은 함수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정의역은 딱 똑같이 쓸 거고요. 뭐만 없대? 함수값만 같으면 되겠죠. 즉 여기에 마이너스 1 값과 이 마이너스 1 값이 같으면 되는 거야. 집어넣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a랑 여기에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같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0 집어넣으면 2a랑 얘 0 집어넣으면 b랑 같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a랑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랑 같으면 되겠죠. 어차피 식은 차고 넘치는 미지수 두 개인데
어떻게든 연립하면 AB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구해지겠죠.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같은 함수의 정의입니다. 483 봐요. 그럼 거꾸로 자, 두 함수가 같아지기 위한 정의역을 정하는 문제죠.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서 X는 뭐야? 항상 이런 밑을 쳐줘. 공집합은 빼란 뜻이야.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가 서로 같은 함수래. 그럼 식이 나는데 같은 함수 되려면 무슨 말이야?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두 개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정의역의 원소는 얘 두 개를 똑같이 만드는 x값만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들을 똑같은 값으로 만드는 x를 먼저 찾아보셔야겠네. 절대값 2x랑 x제곱이랑 같아지는 x를 찾아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어떡할래? 절대값 있으니까 x가 얘보다 크나 클 때는 x제곱은 2x x 빼기 2는 0이니까 x는 0과 2가 들어간다면 얘 둘이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그다음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저기는 마이너스 2x. 그럼 영수하면 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인데 0보다 작을 때니까 0을 빼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 봐. 승혁아, 두 개의 함수값이 같게 만드는 x는 세상 천지에서 다 구해봤는데 세 개밖에 없어요. 그치? 이 세 개만이 우리 두 집합의 공통 정역인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들이 꼭 다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말은 없죠. 그게 같게 만든 x가 다 정역일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 얘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면 다 되는 거겠죠. 이 세 개 원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 몇 개야? 2에 3승계잖아. 그럼 그들은 모조리 다 두 집합을 같게 만들 수 있겠네. 근데 첫 번째 뭐라 했어? 공집합이 아니니까 하나 빼야지. 그쵸? 몇 개? 7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 같게 만드는 정의역의 개수는 두 집합이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같게 하는 x값을 먼저 모조리 다 구한 다음에 그들 가지고 만든 후 집합 개수 하면 되겠죠. 공집합 빼고.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그리고 6번, 7번까지, 8번까지 나오네. 1대1 대응 문제가. 자, 이제부터 몇 개의 함수 종류를 배울 거야. 뭐 배우니?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방등함수, 상수함수,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합수함수, 역함수까지 이렇게 다양한 함수를 볼 텐데 첫 번째 1대1 함수부터 볼게요. 1대1 함수. 되겠죠? 1대1 함수는 쉽게 말해서 x가 분명히 y 하나씩만 가져야 되는데, 그치? 어떤 y를 가는지는 안 궁금하다 그랬죠? 근데 그런 함수 중에서 x가 y 원소를 서로 다른 거를 하나씩만 갖게 되는 함수를 1대1 함수가 1대1. 말 그대로 1대1이잖아. 그치? 1이 a랑 대응되면 2는 a가 아닌 c로 가고 3은 d로 가고 4는 b로 대응되는 함수. 하나씩만 대응되니까 함수를 만드는데 겹치는 원소가 있어 없어? 저기서 없지. 이런 거를 1대1 함수라고 그래.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식으로 하면 정의역 원소 뭐라고 되어 있냐? 정확하게. 그치? 정의역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뭐 하면 다르면 여기가 서로 다르면 대응된 함수값도 어때? fx1, x1에 대응된 짝이죠. fx2, x2에 대응된 짝도 같으면 안 되는 게 1대1 함수죠. x가 서로 다르면 그때 y 값도 서로 다른 데로 가는 게 1대1 함수니까.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왜? 1대1 함수란 말 대신에 이거를 마지막 함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1대1 함수. 자, 그리고 이놈의 대우도 똑같은 말이죠. 어떤 명제와 그 대우도 항상 같은 말이니까. 맞지? 대우는 뭐가 되니? 두 개의 함수값을 봤더니 두 개 똑같더라. 그 말은 x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함수는 같은 게 나올 수 없죠. 이 두 개 둘 다 1대1 함수를 뜻하는 말이야. 그리고 대응항을 보면 이렇게 하나씩 대응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얘를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된다? 1대1 함수는
이걸 만족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계속 증가해야겠죠. 그래야지 x가 바뀌어도 y가 중복되고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온다고요. 아니면 계속 뭐 해야 되지? 감소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보세요. x가 이 값을 가질 때나 이 값을 가질 때나 이 값을 가질 때나 함수값이 어때? 똑같죠. x가 서로 다른데 y가 서로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데 같은 게 나와버리죠. 이건 1대 함수 될 수 없어요. 왜 그랬어? 올라갈 때면 계속 올라가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니까 같은 함수값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잠시도 주춤하지 말고 계속 올라가지 계속 내려와야지만 1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계속 올라가는 걸 무슨 함수라고 그래? 증가하는 함수라고 그러고요. x가 커질 때 y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를 감소하는 함수라고 그러니까 결국 1대1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래프에서 볼 때. 즉 아까 함수일 때는 그래프 펜을 세워서 교점을 봤다면 1대1 함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니? 펜을 루프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루프에서 봤을 때 계속 움직이면 교점이 계속 하나 나오면 x 다를 때 y가 하나씩만 나온다는 1대1 함수가 되겠죠. 근데 루프에서 움직였더니 교점이 2개 이상이 만들어진다. 그럼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 그거보다 그냥 뭐야? 그래프 봤을 때 그냥 올라가거나 그냥 감소하면 1대1 함수. 그치? 증가 또는 감소 함수다라고 알게 하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좀 더 특별한 놈의 1대1 대응이라고 그래. 뭡니까?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를 만족해야 되고 1대1 함수니까. 그 중에서 뭐다? 취역과 공역이 똑같은 놈을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취역이 뭔데? 함수값들의 집합. 그지? 공역은 그냥 오른쪽에 있는 집합 전체. 그 둘이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대1 함수 맞지만 자 취역은 얼마야? ABCD가 취역이고요. 공역은 ABCD이지. 같아? 안 같아요.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취역 ABCD, 공역 ABCD 어때? 취역과 공역이 같은 1대1 함수죠. 얘를 뭐라고 본다?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그러면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야겠다. 원소 개수가. 그치? 정의역 개수만큼 하나씩 따로따로 대응되려면 개수가 똑같이 있어야겠죠.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겠죠. 근데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취역과 공역을 같게 하는 함수를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자, 그럼 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정의 그리고 그들의 대응 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다? 문제들 이제 풀어볼 거다. 볼게요. 1대1 대응의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1대1 대응과 같은 말이 뭐였니? 완전히 같은 말. 뭐가 존재하게 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라는 게 되게 나와. 그러니까 그 나중에 가서 볼 텐데 아까 문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아직 배우기 전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뜻이야?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은 무슨 말입니까? x가 클수록 y값도 커진다. x가 다르면 y값도 다르다. 그지?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한다는 뜻이고요. 이때 취역과 공역도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자, 488번 그래프 한번 볼까요? 1대1 대응의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 함수여야 되니까 세로선을 쭉 긋을 때 교점 하나니까 함수는 맞아. 1대1 되려면 가로 넣고 계속 돼. 하나씩만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별 다름이 없진 않네. 공역이 실수니까 취역도 못해. 실수도 다 나와야겠죠.
왜냐면 얘를 만족하는 건 1대1 함수고요. 거기다가 치역과 공역도 같아야 되니까. 공역은 실수 전체고요. 함수값 치역도 어때? 그러면 먼저부터 하는 것이 다 나오겠죠. 얘는 1대1 0이 맞아요. 얘는 뭐냐? 1대1 함수가 아니지. 이렇게 했을 때 몇 점 몇개 생기니? 두 개 생기잖아. 서로 다르게 써들었는데 y가 똑같이 나온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뭐 사고 났대? 지진? 아이고 이렇게 하자. 대표야 간다 나간다. 전북 장수군인데 뭐 여기까지 또 날라와. 전북 장수군 여기서 몇 킬로미터 될까? 오 이렇게 치지 않니? 자 까버리 씨. 자 1대1 함수가 아니지. 이거 볼 것도 없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 같은 특별한 놈이잖아. 그럼 1대1 대응은 자동적으로 뭐야? 1대1 함수죠.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이 될 여지도 없는 거잖아. 탈락.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탈락. 너도 1대1 함수가 아니죠? 탈락.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니까? 증가 감소가 섞여 있으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여기서 1대1 함수가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1대1 대응도 볼 것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1번 여기밖에 없네요. 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를 주면서 풀 수 있겠죠. 490번. 자, 정의역이 1, 2, 3, 4야. 1, 2, 3, 4. 공역은 5, 6, 7, 8이야. 근데 x에서 y로 1대1 대응이다. 그럼 1은 7로 간다고 했어. 짝을 줘? F2 빼기 F3이 3이야. 그럼 뭐야? 얘가 얘보다 더 3만큼 큰 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7은 더 이상 갈 수 없잖아. 7은 더 이상 딴 건 못 간다고요. 2나 3은 7은 못 가. 1대1 대응이니까 이미 선점했으니. 그러면 2와 3은 7 빼고 너들로 가야 되는데 늘 중에서 차이가 3만큼 나는 수는 뭐야? 5하고 8밖에 없지. 5하고 8밖에 없기 때문에 F2가 결국 어디로 가야 되고요? 5로 가야 되고요. F3은 어디로 가야 되니? 아니 8로 가야 되고 5로 가야지 차가 3이 나오는 유일한 경우거든.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놈은 B에 있는 칸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대응관계 있을 때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짝을 찾아가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함수의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대응관계를 다루는 문제는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의 원수를 써놓고 화살표들을 다 그려보시면 되는 거야.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가시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과 7번, 8번 이게 지금 엄청 잘 나오지? 확실하게 하셔야 돼. 확실하게. 자, 이 다음도 나오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바꿔 나올 수 있지. 같은 말이다 완전히. 자, 이걸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93번 보시면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나눠져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래. 그럼 어떻게 되니? 자, 그려볼게. 자, 0보다 작은 데는 마이너스 x 플러스야. 마이너스 x가 둘개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얼마니? 2야. 0보다 작은 순간. 그 다음에 0보다 큰 거나 같은 쪽에는 뭐야? 대칭축이 1이죠. 아닌데 이거야. 1차 함수는 2야. 쏘리. 자, 1차 함수인데 얘가 직선이 양수인 점수 모르겠다. 기울기가. 맞지? y절편 얼마야? 2죠. 여기서 그려지는 거야. 여기서 그려지는데 기울기가 a제곱 빼기 1인 직선이잖아. 근데 봐봐. 만약에 a제곱 플러스 1제곱 빼기 1인 기울기가 양수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겠지. 올라가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뭐 해야 돼? 반드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먼저 돼야 되고 1대1 함수라는 거는 저걸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에서 뭐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전체. 그럼 왼편이 고정돼 있잖아. 기울기 함수니까 감소하고 있어. 그럼 오른편도 뭐 해야 되니? 감소해야겠죠. 그러니까 기울기인 a제곱 빼기 1은 뭐가 되니? 감소가 되겠죠. 그치? 그럼 어차피 y절편 똑같이 맞으니까 음수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1대1 대응이 되겠네. 그치? 그럼 a는 1마 1 사이지. a는 1마 1 사이. 문제 없지? 493번도 봐요. 얘가 1대1 대응이라며. 그럼 둘 다 어때? y절편 0을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y절편이 둘 다 2야.
그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a 플러스 1인 직선이죠.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a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증가하면 이쪽에도 뭐야? 증가해야 되고 이쪽에 감소하면 이쪽도 어때? 감소해야겠지.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되겠죠. 둘의 부가 똑같아. 둘의 부가 똑같다. 어떻게 식만다니? 둘 곱한 게 양수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둘의 부가 똑같다 곱한 게 양수다. 둘의 부가 반대다 곱한 게 음수다 이렇게 만들잖아, 그렇지? 그러면 a 빼기 1, a 플러스 1이 곱한 게 양수다. 그럼 두 개를 바깥쪽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문제죠? 그 다음에 답의 97번 2차와 1차에도 마찬가지야. 다를 거 없습니다. 이번에는 2를 중심으로 식이 나눠졌어. 2를 중심으로 2보다 작은 쪽에는 이 2차 함수야. 2보다 오른 쪽에는 누가? 직선이죠. 근데 봐, 이 2차 함수를 가만 보니까 3b는 몰라도 대칭축이 얼마야? 2지. 왜냐면 봐봐, 2차 함수 자체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지. 1대1 함수가 될 수 없지. 근데 2차 함수를 대칭축을 중심으로 한쪽 편만 잘라내면은 계속 증가하는 부분,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 있지. 맞지? 전체에서는 증가와 감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 없지만 얘를 적당히 잘라내면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 2보다 작은 점 넓어졌는데 대칭축이 2고 위로 볼록하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대칭축을 중심으로 딱 2에서 잘랐기 때문에 뭐만 있다? 증가하는 부분만 들어있는 거라고. 맞네?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도 어디 돼? 1대1 되면 오른쪽에서도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연결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에는 분명히 기울기가 2a-1은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왼편이 지금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오른쪽에도 계속 증가해야 되니 기울기인 2a-1은 0보다 커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도 만족해야 되니? 2에서의 함수값도 만족해야 되겠지. 만약에 봐봐, 기울기는 양수인데 이놈의 y절편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진다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x가 다른 데가 똑같게 나오잖아. 그치? 또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인데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봐봐, 전체 공역은 실수 전체잖아. 근데 치역 함수값은 어때? 실수 전체가 아니고 이만큼은 비어있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공역은 실수 전체면 치역도 실수 전체 나와야 되는데 함수값은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건너뛰니까 이만큼의 y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치역이 이만큼 빠진다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1대1 될 수 없어. 따라서 치역도 같고 치역도 공역과 같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 즉 증가하거나 감소 함수를 만족시키려면 이쪽이 증가하니까 이쪽도 증가하면서 반드시 해서 이어지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는 양수이면서 y절편 아니다. 2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네. 2를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다? 얘라 2를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다? 마이너스 4. 둘이 같다. 그런 얘기죠. 됐죠? 그럼 A는 2분의 1보다 크다. 정리할까요? 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플러스 4 플러스 3B. 그럼 4A 마이너스 4B는 5가 되겠죠. B의 제곱값을 물었으니까 B의 범위를 구하자. 이항시켜서 4B는 4A 마이너스 5고요. B는 4분의 4A 마이너스 5가 되겠죠. A 범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놈의 범위를 찾을 수 있고요. 그치? 그럼 B의 범위도 찾을 수 있겠네. 자, 풀어볼게. 4A 마이너스 5의 범위 찾자. 4A의 범위는 4를 곱하면 2가 될 거고요. 4A 마이너스 5의 범위는 5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4로 나누면 이놈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큰 정수, 최소 정수는 얼마다? 0 이렇게 나오겠죠. 됐지?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1대1 대응 문제는 어떤 x값을, 그게 y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x값을 될 수도 있겠지. 어떤 x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는 경우 그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1대1 함수해야 되겠지. 1대1 함수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니까 경계를 기준으로 한쪽이 증가하면 반대쪽도 증가해야 된다. 반대쪽이 감소하면 한쪽도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감소해야 되겠죠. 그치? 그걸 이용해서 하나 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다?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 경계에서의 두 그래프가 어떻게 돼? 만나야 되겠지. 그래야지 치역이 실수 전체가 나오면서 공역과 같아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경계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의 증감을 똑같이 맞추면서 연결되게 그려주시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하기 위한 값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7번 볼게. 엄마야, 시간 왜 이렇게 잘하니? 자, 7번 보시면 뭐야? 바로 문제 볼게. 이제는 정역과 공역을 따로 줬지, 그치? 아까는 실수 전체에서 먹는 거였잖아, 그치? 이제는 정역 공역을 주고 있어요. 이때 이 1차 함수, 직선이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자, 이렇게 주어진 정역과 공역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니? 그럼 일단은 봐봐. 1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0만 아니면 되죠.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1대1 함수 될 수 없잖아.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증가 또는 감소하니까 1대1 함수는 될 수 있어. 근데 마침 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자, 그럼 뭐 한다?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뭐를 만족하니? 1대1 함수를 만족하고 있는 거야. 맞지? 1차 함수로 주어지고 기울기가 0이 아닌 이상 무조건 1대1 함수는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니? 이걸 만족해야 된다. 쉬워. 그럼 말 잘못했다, 선생님이. 뭔 잘못했니? 1차 함수 줄 이상 무조건 1대1 함수 만족하는 건 아니야. 자, 들어볼게요. 이게 x축과 y축인데 치역이 마이너스 1과 정역이 어디까지야? 3, 4이지. 그 다음에 공역은 0부터 2까지 이렇게. 그러면 정역의 범위 안에서만 직선을 그으셔야겠죠. 여기가 여기 사이에서만 직선 그려야 되는데 봐봐. 내가 이렇게 그어버렸어. 이렇게 직선을. 그럼 1대1 함수니? 함수 자체가 아니지. 왜냐면 공역 자체가 지금 0부터 2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값들은 어때? 없는 거야. 공역을 벗어나는 y값은 못 쓴다 그랬잖아. 그치? 없는 거야. 그러면 함수값을 하는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야.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대응되는 y값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 거지. 그럼 함수 자체가 아닌 거라고요. 정역에 있는 모든 설정을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닌 거라고요. 함수가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함수는 맞죠. 정역의 모든 함수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이 공역 안에서 존재하니까 이런 함수는 맞아. 그리고 증가하니까 얘는 뭐야? 1대1 함수는 맞다고요. 근데 뭐는 안 돼. 1대1 대응은 안 되죠. 왜? 공역은 0부터 2까지 오는데 치역은 함수값은 여기 값부터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이만큼은 치역에서 빠져 있으니, 공역에서 빠져 있으니, 치역에서 빠져 있으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죠.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니? 너무 이렇게 나와도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딱 맞게. 딱 맞게 들어가면 함수도 되고요. 치역도 공역과 완전히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역과 공역이 주어진 상태에서 1대1 함수의 문제는 결국 그 정역과 공역으로 만들어진 그 사각형의 어디를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다 지나야 되는 거야. 완전히. 그치? 더 가팔라도 안 되고 덜 가팔라도 안 돼. 더 가팔하면 함수가 안 되고 덜 가팔하면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다. 그럼 결국은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되니?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고 어디를 지나야 되니? 3,1을 지나야 돼.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 3,1을 지나니까 3a 더하기 b는
그걸 빼면 4의 4A는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니? 잘못했네? 자 마이너스 A는 2분의 1 A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야 됐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게 두 번째 1대1 대응을 찾는 문제야 첫 번째는 정의역 공역, 지하 접시 실수점처럼 봤을 때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면 이쪽 좌우에서의 증감이 똑같아야 되고 어때야 돼? 그 경계에서 두 함수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 정리하면 이제는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지면 여기 안에 어떻게 돼? 꽉 맞게 그래프가 꼭 1차 함수 아니더라도 주어진 그래프가 꽉 맞게 들어가면 취역과 공역도 같아지겠죠 1대1 함수 되면서 그러면 모서리 하는 데는 대각선이 모서리 되는 두 점의 좌표를 다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502번처럼) 2차 함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어딨어? 이제 x, y 필요 없죠? 정역이 1부터 2까지야 1부터 2까지 공역은 마이너스부터 3까지야 이때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그럼 1과 2 사이에서 한다 얘기를 꽉 차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 이걸 먼저 좀 살펴봐야겠네 자, 저 2차 함수를 살짝 살펴보면 표준으로 바꿔볼게. A로 끊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지. 그럼 A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내 축이 얼마야? 내 축이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마이너스 1 쪽에 있어. 이게 내 축이야. 그 다음에 A가 양수 함수야. 양수를 했으니까 R을 못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필요한 1과 2 사이에서는 뭐하고 있겠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이거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지? 맞네?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주시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1과 2 사이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들어올 거고요 그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대각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겠죠 1, 마이너스 2와 2, 3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하시면 A, B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구해진다 오케이? 그래서 1차가 아니라 2차도 충분히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다 세 번째요 자, 이 두 번째랑 비슷한데 일단 안 주니까 504번 볼까? 자, A는 X는 K 이하인데 A에서 A로 함수니까 얘 정역이다 동시에 공역이야. 그때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대.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야. 정역과 공역을 줬지. 표시해보자. X가 K 이하야. 이 왼쪽이 정역이야. Y도 K 이하야. 이 아래쪽이 또 공역이야. 맞지? 이 왼쪽은 다 되고 이 아래쪽은 다 되는 거야 지금. 범위가 지켜졌으니까. 그때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대. 그럼 어떡할 건데? 얘 x 플러스 1의 제곱 됐지?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위로 블록하고요. 끝은 얼마다? 마이너스 1,1이야. 어떻게 되겠니? 정역이 K 왼쪽이잖아. 근데 K를 여기다 잡으면 되나 안 돼? K를 이렇게 잡으면 이 왼쪽은 1대1 함수가 될 수 없죠. 그치?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되는데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K를 잡더라도 어때? 대칭축보다 더 왼쪽 편으로 잡거나 대칭축까지 괜찮겠지. 그러면 감소하는 부분가 있을 테니까 1대1 함수 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럼 K 위치는 마이너스보다 왼쪽이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어느 부분 되지가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 되지겠죠. 근데 그 감소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니? 만약 이렇게 K를 잡으면 이만큼이 지금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K야. 그 다음에 공역이 어때? K 이하잖아. 그럼 K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아니죠? 여기는 공역을 벗어나니까 이건 함수가 몇개 되는 게 함수가 안 돼.
만약 K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공역 안에, 공역이 여기 아래잖아. K 이하니까. 이 아래쪽에 함수값이 다 들어있지만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지. 치역은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공역은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결국 K가 어디냐면 여기 저점을 K가 또 지나겠지. 이렇게. 즉 K, K가 이 곡선의 점에 있어야겠죠. 됐니? 지금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대칭축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즉 왼쪽 편에 우리가 K를 두고 정역을 잘라서 이 그래프를 잘라놨어. 이 그래프가 정역과 공역이 만드는 영역 안에 어떻게 된다? 꽉 차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야지 공역도 이거 이하고 치역도 이거 이하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점의 좌표 얼마야? K, K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누가?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는 K가 됩니다. K제곱 플러스 3K는 따라서 K는 0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는데 어느 게 되겠어? 아까 했잖아. K가 0이면 안 되죠. 0이면 마이너스도 오른쪽이 달라지는데 1대1 함수가 아닌걸. 그치?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3입니다. 그렇지. 제일 어렵지 이게. 근데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하셔야 돼. 얼만큼 잘라야지 일단 1대1 함수, 즉 증가하는 부분 또는 감소하는 부분만 잘라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잘라진 모양을 가지고 정역과 공역 자리에 세팅을 했을 때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려면 결국 그 영역의 모서리를 꽉 차면서 채워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거다. 한번 더 볼게. 505번 어려우니까. 자, 정역은 x는 k 이상이고요. 공역은 y는 k 플러스 3 이상이야. 그때 얘가 1대1 대역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떻게 한다? 완전히 바꿔주면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자, 아래를 블록하고요. 꼭지는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자, 근데 이 그래프를 k 이상, k 오른편만 떼갈 거야. 그럼 k 이쪽에 있으면 돼, 안 돼? 1대1 함수가 아니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으니까 k는 어디 있어야 돼? 이 왼편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만큼을 떼가겠고 증가하니까 1대1 함수가 될 거라고. 맞니? 그럼 k의 위치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대수축이 돼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정역과 공역에 지금 얘 부분이 들어가면 증가하는 게 들어가면 꽉 차겠죠. 그러면 공역이 k 플러스 3 어떻게 되지? 무슨 소리야? 우리야? 자, 정확하게 여기가 뭐가 되니? k 플러스 3이 돼야지 k하고 k 플러스 k 오른쪽 k 이상과 k 플러스 3 이상 여기에 그대로 그래프가 들어차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영역 안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려면 그 영역의 꼭지점을 딱 채우면서 지나가야 돼. 그치? 그럼 결국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데? k, k 플러스 3이니까 자 얘가 이 그래프 곡선의 점이 돼야 되는 거겠죠. 대입할게요. y에다가 k 플러스 3점 그렇고요. x에다가 k 들으면 우변이 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3은 0이에요. k는 y 또는 3인데 아까 뭐야? 2분의 1보다 크다는 조건을 찾아냈죠. 따라서 뭐가 된다? k는 3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 1대1 함수의 정의를 알아야지 그걸 만족하게 한 조건을 찾을 수 있어. 1대1 내가 일단 뭐부터 봐야 돼? 1대1 함수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 그러려면 그래프가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는 거고요. 구간에 의해서 잘라진 그 부분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만 나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니? 공역을 먼저 주어진 공역을 확인해서 그 공역에 맞게끔 치역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러려면 주어진 영역의 모서리, 즉 교점 부분을 정확하게 채우면서 지나가셔야 되겠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기서.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느 형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꼭 나올 거야. 안 나올 수가 없어. 알겠니? 그래서 한 문제 던진다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유형 6번, 7번, 8번 확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잘 안 된다. 그럼 어때? 문제도 풀어봐야지. 달라보세요. 이분만 뽑아줄 테니까. 많이 줄 수 있어.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이거 몇 개 안 남았네. 조금 빨리 마치겠다. 그거 들어볼게요.